이사장이 직접 불러다가 점이라도 찍어 와라 라고 했는데 안 찍어 온 지도로 이 정권 바뀌고 이사장 된 사람이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 좋은 지도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좌절됐다. 이게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실감이 가서요. 자, 이번 시간에도 대한민국 국고 47억 원을 들여서 만든 매국적인 지도,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 진출회에 나가서 이제 여러 질문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 지금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몇 가지 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지도에 고구려의 성장 120년에서 300년 이런 지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기 300년을 그려놨는데 한반도 남부에 보면은 4세기인데도 백제도 신라도 가야도 안 그려놨어요. 그 반면에 그 북쪽에는 낙랑군하고 그 속현들, 지금의 평양이나 평안도 일대에는 중국의 낙랑군하고 그 속현들이 있었다. 그렇게 그려놓고 한반도 남부에는 신라, 백제, 가야도 안 그려놨어요. 왜 안 그렸냐? 뭐 뻔한 거지 않습니까? 삼국사기 초기로 불신론에 따라서 한반도 북부는 한사군이라는 중국의 식민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에는 4세기 때까지도 아무 정치 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같은 시기를 그려놓는데 일본사 지도로 보면 이미 야마도해가 거의 전국을 통일한 것처럼, 그 동부지역 일부 제외하고 전국을 통일한 것처럼 야마도해는 그렇게 그려놨어요. 이 시기 때 야마도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일본은 국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마도해는 이미 통일제국을 이룩한 것처럼 그려놨어요. 왜 그려놨습니까? 그래야 가야를 점령하고 그곳에 임날본부를 두었다는 임날본부서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짜낸 논리가 가야라고 말하지만 임나라고 읽으면은 이제 정확한 거죠. 이제 그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 한서를 보면은 그 한서에는 지리지가 있어요. 그 지리지에 위만조선의 도읍지에 세운 곳을 갖다가 요동군 험독현이라고 한서 지리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만조선의 도읍지에 세운 그 험독현이 요동군 험독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험독현은 요동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만조선의 수도는 자연히 남한 강단사학하고 일본 구급파들이 주장하는 대로 평양이 아니라 요동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국 이 동북공정 이 지도에서는 그래서 그 험독현을 갖다가 중국의 요녕성 안산시 근처에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 동북아 역사 지도는 요녕성 험독현을 갖다가 대동강 근처에다 갖다 놨어요. 이 사람들, 이 지도 만든 사람들 사고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중국인들도 험독현을 위만조선 자리에 세웠다는 요동군 험독현을 지금의 요녕성에 그려놨는데, 대한민국 국고 47억 원을 가지고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는 험독현을 대동강에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볼 때 이 천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냐면, 사드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중국에서 한국을 개천대하지 않습니까? 그 다 저는 이런 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만나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 이거 보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 국가 주석은 이 고대사 문제까지 다 보고를 받고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견해가 전부 다 남한의 강단사학자들로, 남한의 주요 대학 사학과 교수들도 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이게 웬 떡이냐라고 하고 시진핑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지도에는 중국의 삼국시대의 위초고가 특히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지배한 걸로 그려놨어요. 여러분, 조조군사가 경기도까지 왔단 말 들어봤습니까? 조조군이 경기도까지 왔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짓거리를 갖다가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죠. 또 이 고려 강역을 말씀드리면 고려의 북방 강역은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는 공엄진에서 심양남 쪽에 가면 진상둔진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압록강 북쪽 약 600리 지점에 심양남 쪽 진상둔진, 여기가 옛날 천령자리고, 그 다음에 공엄진 자리는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의 명사, 중국의 명나라 정사인 명사에도 나오고 조선왕조실록에 태종조, 그 다음에 세종조, 그리고 고려사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고려의 북방강역을 한 2000리 가까이 아래로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함경남도 안변이라고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이케우치 히로시라는 일제 식민사학자, 아주 악랄한 식민사학자인데, 남한 강단사학의 태두 이병도 씨는 이케우치 히로시를 아주 존경할 만한 인격자였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이케우치 히로시의 악랄한 반도사관에 따라서 두만강 북쪽 700리를 갖다가 두만강에서 훨씬 남쪽인 삭제한 강역을 치면은 두만강 뭐 남쪽 함경남도 안변으로 그려놨으니까 약 한 1500리 이상을 축소해가지고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독도를 일관되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부터 대한제국 때까지 독도를 주었습니다. 특히 박스를 그려가지고 울릉도는 표시해 놨는데, 울릉도에는 까만 테두리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아주 조그만 섬들도 까만 점으로 우리 영역이란 걸 표시하고 이름을 썼어요. 근데 독도는 일관되게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도 삭제한 것이 그냥 몰라서 삭제한 것이 아니에요. 이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들 때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이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 배성준이란 그 박사인데, 이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독도에 대해서 썼습니다. 독도 문제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모든 문제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사 같이 일목요연하고 간단명료해 보인다. 마치 신라의 우산국 정벌이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말은 주장이 아니라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 독도가 우리 것일까? 독도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음흉한 음모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선입견을 버리고 찬찬히 독도 자료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곧 독도에 대한 진실이 그렇게 명명백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독도에 대한 진실이 얼마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선입견에 결박되어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독도는 일본 거라고 써놨습니다. 물론 독도가 우리 거라는 자료는 그야말로 차고 넘치죠.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당시 메이지 정부에서 그 태정관 지령이란 게 있어요. 1876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뭐냐면 일본이란 나라는 전국적인 통일된 막부가 있긴 있었지만 막부도 자기 영지만 다스리는 거지 전국적인 통일적 행정체계가 없던 나라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메이주신 이후에 전국적인 통일적 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당시 내무성 관료들이 이제 시마네현에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독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독도를 일본 강역에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고 일본 내무성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내무성에서 그 문제는 우리가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자료를 갖춰가지고 정식으로 질의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시마네현에 갔던 내무성의 그 지도 만드는 관료들이 자료를 갖춰가지고 내무성에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무성에서 이 자료를 보면 독도는 조선 건데 이제 나라 영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결론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태정관,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실입니다. 총리실에 태정관에 품위해가지고 지명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태정관에서 총리실에서 내무성에서 자료를 다 첨부해가지고 올린 보고서를 보고 내린 게 태정관 지령이에요. 태정관 지령이 뭐냐면 지리한 죽도의 1도, 이건 뭐냐면 울릉도와 독도를 뜻하는 겁니다. 지리한 죽도의 1도권은 본방 일본과 관계없다는 뜻을 명심할 것.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할 것. 이러고 1876년에 태정관 지령에서 명확하게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총리실에서 내린 겁니다. 이 태정관 지령이 일본의 1급 비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태정관 지령에 대해서 그 호리 가주오란 도쿄대 교수가 1986년에 이 태정관 지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김학준이라는 분이 독도 연구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이 호리 가주오 이 교수에 대해서 호리 가주오 교수는 뭐 일본 학계의 왕따였다. 당연히 일본 학계에서 독도는 한국 거다 일본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일본의 구급파들한테는 비판과 공격을 받았겠죠. 그러면 동북아 역사재단이 뭐하라고 만든 재단이에요? 바로 동북아 역사재단에 이런 호리 가주오 교수를 찾아가 가지고 자 우리가 연구비 될 테니까 독도에 관해서 우리 입장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독도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좀 해주세요. 여러 학자들 불러 모아다가 그럼 객관적으로 연구하면은 독도는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이 김학준 이분이 쓴 글을 보면은 자 그럼 독도가 일본 거라고 주장하는 독도가 한국 거라고 한마디 해요. 하기는 자기 면피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는 자 독도가 일본 거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살펴봅시다. 1, 2, 3, 4, 5, 6, 7, 8, 90 그거 읽으면 이거 독도는 일본 거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도를 끝까지 안 그려왔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 진술할 때 독도 왜 안 그렸습니까? 하니까 실수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뭐 실수가 아닌지 뻔히 알죠. 이 사람들의 속마음인 걸 뻔히 아는데 어쨌든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추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회 끝나고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수정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수정할 기회를 줬는데 독도 또 안 그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도가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수정해오라 그랬는데 독도를 또 안 그려왔어요. 당시 아마 뭐 정권이 우익 정권이고 무슨 정권이고 간에 독도를 끝까지 안 그려온 지도를 갖다가 대한민국 정부 발행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 사업을 폐기하고 47억 원 중에 10억 원을 환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10억 원 환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음번에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김도영이라는 연대 교수가 이사장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동북아 역사지도가 이 사업이 외부 압력에 의해서 잘못 좌초됐다. 이 지도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정권 교체 100번 돼봐야 소용없어요. 이 역사 문제 바로 안 잡으면은 아니 학자가 기본적으로 이거저거 떠나서 독도 문제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답이 나오는데 이 독도를 가지고 다시 그려오라고 기회 줬는데 이사장이 직접 불러다가 점이라도 찍어 와라 라고 했는데 안 찍어온 지도로 이 정권 바뀌고 이사장 된 사람이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 좋은 지도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 좌절됐다. 이게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실감이 가서요.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사람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저한테 전화가 축하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 문재인 대통령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저한테 전화하십니까 하니까 촛불로 당선됐으니까 역사 문제 바로 잡지 않겠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죠.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이 김도영 이사장 지금 현 이사장의 동북아 역사지도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타난 것처럼 더 악화가 됐어요. 그런데 약화가 된 게 그냥 악화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식민사학을 둘러싼 좌우 언론 카르텔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면 당시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 2017년 6월 1일에 교육부 산하 동북아 역사재단이 만들던 동북아 역사 지도를 비판한 것은 사이비 역사 이론에 경도됐음을 보여주는 사례. 그리고 조선일보는 그 다음날 2017년 6월 6일에 뭐라고 썼냐면 유사 역사학에 경도된 사람들의 문제는
한번 그렇게 사고하면 사이비 종교에 빠진 듯 대화나 토론이 안 된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고대사학회장 하일식 연세대 교수를 인터뷰했어요. 저희를 갖다 유사역사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사란 말 자체가 일본 총독부에서 만든 거예요. 총독부에서 민족종교를 갖다 종교로 둘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런 종교들은 종교로 분류해서 학무국 종교과, 그러니까 교육부 종교과에서 이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천도교나 대종교, 미륵불교 이렇게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민족 종교들을 유사 종교로 분류해서 경무국, 지금의 검찰이나 국정원, 경찰 보안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용어를 갖다 그대로 쓰는 겁니다. 식민사학을 비판하면 유사역사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하일식이나 조선일보에 묻고 싶은 건, 그러면 독도를 일본과라고 해야 유사역사학이 아니고 정통역사학이란 말입니까? 거기다 한국일보는 또 뭐라고 했냐면, 한국일보 2017년 6월 5일에 조태성 기자가 쓴 건데요. 젊은 학자들하고 소위 대화한다 그러면서 쓴 기사인데, 식민사학이라는 누명 때문에 50억 원을 들였던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과 10년 정도 진행된 하버드 고대사 고대한국 프로젝트가 무산됐다. 식민사학이란 누명 때문에, 아니 한반도 북부에는 한사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도 끝까지 안 그려온 게 누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기자들이 한국은 언론개혁 이야기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걸 비판한 저 같은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야죠. 그런데 이 나라는 식민사학을 서론에서 비판하는 척하고 본론에서 식민사학을 펼치면 좌우 언론이 다 박수 치는데, 식민사학을 진짜 해체하겠다라고 나오면 좌우 언론에서 다 죽이려고 난리 치는 거죠. 경향신문에서는 2017년 6월 6일 현충일에 썼어요.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이 공격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낙랑군을 한사군 서북부에 그렸다는 점 때문이다. 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영어권 국가의 한국고대사 분야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지원해왔던 하버드대 고대 한국 프로젝트 역시 유사한 과정을 거쳐 중단되었다. 하지만 낙랑군의 위치가 한반도의 서북부였다는 설은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된 역사학계의 통설이다. 통설에 따랐다는 이유로 사업이 무산되어 버린 것이다. 동북아 특유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활동은 동북아 역사재단뿐만 아니라 학계의 연구 성과를 대중화하려 했던 연구자들의 활동에도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이게 경향신문에서 2017년 현충일에 이 안정준이라는 학자 입을 빌려서 낸 기사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학계의 연구 성과를 대중화하려고 했던, 학계 연구 성과, 동북아 역사 지도에 나타난 학계 연구 성과가 뭡니까? 북한은 전부 다 중국 땅이라는 거고, 남한에서는 4세기에도 백제, 신라, 가야도 없었다는 거고, 같은 시기에 일본 야마도에는 거대한 통일제국이 들어서 있었다는 거고, 고려광역은 함경 남변까지라는 거고, 독도는 한국 거 아니라는 거고, 이거를 알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지된 것이 무슨 대단히 이제 탄압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호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겨레 21 편집장 기륜영, 이 사람은 2017년 6월 20일자 한겨레 21에 한국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의 역습 해가지고 특집을 꾸려요. 단군, 백두산하고 단군 사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아주 모욕적인 총독부 만세 기사를 내죠. 그래서 생존 독립운동가들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한겨레에 막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규륜영이란 사람이 권도원의 편집장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 결과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에 2600여 기의 낙랑 고분이 확인됩니다. 옛 사서의 기록과 이 성과를 근거로 한국의 고대사학자들은 대부분 낙랑군의 위치를 평양 인근으로 비정합니다. 이것이 일군의 학자들 눈에는 견디기 힘든 식민사학의 잔재로 비친 것이지요. 북한 학계에도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군의 학자, 저희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북한도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아까 이 경향신문에다가 마치 이제 동북아 지도 사업이 좌절된 것이 잘못인 것처럼 쓴 안정준 이 사람이 자기 논문에서 북한에서 발굴 결과 해방 이후 발굴 결과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한다라고 이제 거짓말 시켰죠. 그런데 북한 사료를 저희가 이제 많이 봤는데 거기에서 북한 학자 안병찬이 평양 일대 낙랑 유적의 발굴 정형에 대하여 라고 1995년에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조선 고고연구에 쓴 게 있어요. 북한 학자 뭐라 그랬냐면 이 기간에 평양시 낙랑구역 안에서만 하여도 2600여 개에 달하는 무덤과 수백 평방미터의 건축지가 발굴되었으며 15,000여 점에 달하는 유물들을 찾아냈다. 이것은 일제가 낙랑군 재평양서를 조작하는데 자료적 기초로 이용하기 위하여 조선 강점 전 기간의 도굴한 무덤수에 비하면 무려 26배에 달한다. 북한 학계의 입장은 뭐냐면 낙랑국이라는 겁니다. 낙랑 한사군 낙랑군이 아니라 최리가 왕으로 있던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 있죠. 거기에 나오는 낙랑국이라는 걸 갖다가 요 안정준하고 요 한겨레 21 편집장 기륜영이 싹 바꿔치기 해가지고 마치 북한도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걸 비판을 했더니 그 다음에 기륜영 이 편집장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개인적으로 낙랑군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보면은 언론개혁 이야기가 보수진보 언론 할 거 없이 언론개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낙랑군이 중국 고대 사료에 나오는 것처럼 낙랑군이 요동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학자들이 식민사학자들은 자기네 자리 밥벌이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이 언론인들은 낙랑군이 중국 고대 사료 보니까 지금 하복정 일대에 있다 라고 하는 그 중국 사료가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철저히 원수가 돼 가지고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 해서 이제 이 북한 지역을 중국에 넘겨주려고 애를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기륜영 이 사람은 엊그제 8월 14일인가 안재홍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해방 직후에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느닷없이 커다랗게 실었죠. 저희 한가람을 주축으로 이 한가람이 작은 사단 법인인데 뭐 재정 지원을 정부에서 한 푼을 받습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 이거는 정상국가가 아니에요. 정상국가면 정치인이나 관료 중에 정상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외롭게 이 활동하는 이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같은 데를 어떻게 지원할까? 이거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같은 데 일본 구구파의 역사 침략과 중국 동북공정에 맞서서 활동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원은커녕 저희가 이 역사관을 한다는 이유로 지금도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당하는 압박과 모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식민사학을 비판했던 책이 있는데 그 4권의 책을 갖다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교육부에서 출판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일부 환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9월 9일 날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데하고 교육부에서 얼마나 매국적인 행위를 하는지 저희가 9월 9일 날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예정입니다.